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2025년 양자 컴퓨팅 분야의 두 주요 기업이죠. 디와이브 퀀텀 그리고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회사가 사실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기술 방식도 다르고 전략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각 회사의 핵심 특징, 또 성장 동력,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저희가 좀 고려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디와이브부터 볼까요? 2025년 1분기 실적이 이게 정말 눈에 띄네요. 매출이 전년 대비 500%가 넘게 508%나 증가했고 주가도 90% 이상 급등했어요. 네, 엄청난 숫자죠. 정말 단거리 선수처럼 초반 스퍼트가 대단하달까요? 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확실히 두드러졌죠. 특히 저는 그 포드나 일본 담배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디웨이버 기술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했다.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상업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보이거든요. AI 분야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와이브의 핵심 기술이 양자 어닐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랄까 약간 특정 문제 해결에 특화된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최적화 문제 같은 거요. 아, 최적화요. 네,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물류라든지 금융, 제조 같은 분야에서 비교적 빠르게 실제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AI 워크로드와의 통합 가능성도 큰 성장 기대 요인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리스크는 어떤가요? 물론이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기술 경쟁인데요. IBM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 그리고 바로 뒤에 얘기할 아이온큐 같은 경쟁사들이 게이트라는 다른 방식을 밀고 있거든요. 아, 게이트 방식. 네. 이 게이트 방식과의 경쟁에서 D-Wave가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점. 아, 주식 희석 문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 회사가 적자 상태라는 점, 또 현재 주가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한, 그러니까 좀 고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투자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아이온큐를 좀 보죠. 여기는 트랩드 이온 기반의 게이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더 범용적인 양자 컴퓨터 구현에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1분기 매출 자체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연간 성장 전망치는 거의 97%에 달하고 순손실 폭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장기적인 성장세를 보고 있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그 미공군이나 다르파 같은 정부기관과의 대규모 계약이 눈에 띄고요. 또 950건이 넘는다는 특허 포트포리오,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죠. 약간 단기 성과보다는 정말 더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기술이 빨리 변하는데 그 많은 특허가 정말 장기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아이온큐는 말씀하신 대로 범용 양자 컴퓨터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게이트 방식이라는 게 기존 컴퓨터의 논리 게이트처럼 다양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거든요. 아, 더 복잡하겠네요. 훨씬 복잡하죠.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응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계약은 당장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고 특허는 현재로서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다만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특허의 장기적인 가치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마존 브레켓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아이온큐 기술을 쉽게 써볼 수 있게 한 점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도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나 기업 인수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비용 부담이 크겠네요. 네, 그리고 경쟁은 디웨이브와 마찬가지로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아이온큐 역시 현재 주가는 미래 가치를 상당히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이걸 다 종합해보면 D-Wave는 특정 문제, 그러니까 최적화에 강한 특수 공구 같은 느낌이고 아이온-Q는 미래의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공구함을 만들고 있는 셈이네요. 뭐랄까, 당장 목 박을 망치가 필요하면 D-Wave가 끌릴 수 있고 좀 더 길게 보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 아이온-Q가 매력적일 수 있겠다. 이런 건가요? 오,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결국 당신의 투자 성향이나 기간 설정이 중요해지는 거죠. 투자 성향이요. 네. D-Wave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업화 실적이나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아이온-Q는 좀 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이나 안정적인 계약 기반 같은 걸 보고 길게 투자하려는 분들께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정말 중요한 건 두 기업 모두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 어떻게 보면 고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구조라는 거네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그래서 만약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다른 기술 방식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정말 거대한 미래 기술을 두고 두 선두주자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D-Wave의 빠른 상업화냐, 아이온-Q의 장기적인 기술 구축이냐, 어느 쪽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높은 리스크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단순히 재무적인 숫자 외에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